네, 안녕하십니까. 카카와 함께하는 심리영톡 카카오톡입니다. 저는 오늘 카카오톡을 진행할 심리영 분석가 카카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기파랑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기파랑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요미입니다. 네, 세 분 반갑습니다. 네, 네, 나른한 오후네요. 어떻게 커피 한 잔씩 하셨나요? 네, 저는 커피를 좋아하는 편이라서 밥 먹고 나서는 꼭 한 잔씩 마시는 편이에요. 네. 지금 드시는 커피가 어떤 커피죠? 맥심 모카골드 라이트 맛이에요. 네. 맛이 좀 어떤가요? 달달하고 커피 향도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심플 라떼 마셨는데 네. 저 라떼를 원래 좋아하거든요. 우유 타 있어서 더 부드러워요. 네, 저도 마셔보니까 평소에도 사실은 맥심 모카골드를 많이 마시긴 하거든요. 근데 오늘 이 장소에 와서 또 마셔보니까 또 평소에 느꼈던 맛과 또 이렇게 다른 맛이 또 좀 좋은 맛이 느껴지곤 하네요. 저희 어머니께서 그 맥심 모카골드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집에 많이 이제 사다 놓고 마시는데 저도 그래서 가끔 마시곤 하거든요. 가끔 마셔요? 그러면 즐겨 드시진 않나요? 제가 그렇게 사실 커피를 좀 많이 마시는 편은 아니에요. 그런데 커피를 많이 마시면 뭐 좋은 게 혹시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사실은 저는 뭐 건강을 두고 커피를 마시지는 않는데 일단 맛이 있으니까 마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일단 이 커피가 놀랍게도 이 암 예방에 또 도움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그런 부분을 좀 알고 마시는 것도 좀 일부 있긴 한데요. 그리고 카페인 때문에 각성 효과가 있으니까 확 잠이 깨거든요. 저는 그래서 오후에 커피를 마시면 좀 기분이 업돼요. 그래서 일할 때도 약간 업돼서 흥얼거리면서 일하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커피가 놀랍게도 다이어트 효과가 있어요.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고요? 하루에 한 잔 정도 마시면은 다이어트에 좋다고 해요. 저는 하루에 2잔 이상 마시는데 왜 안 될까요? 네, 꼭 하고 싶어서 더 마셔야 되겠네요. 네. 그렇구나. 네, 날씨가 참 덥잖아요. 네. 네, 지금 있는 거는 제가 마시고 있는 거는 되게 맥심 모카골드 지금 아이스로 해서 마시고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아이스로 했는데 맛있게 또 마실 수 있는지 궁금하긴 해요. 네. 그게 비율이 중요해요. 처음에 이제 뜨거운 물로 녹이고 네. 비율을 잘 맞춰야 되는데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알려드릴게요, 가감님. 네, 꼭 알려주세요. 저 평소에 이 종이컵에다가 뜨겁게 만들고 얼음을 넣곤 하는데 이게 잘 안 나더라고요, 맛이. 네, 그 비율 이따가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저 군대에서 많이 탔어요. 그냥 거의 맥심 모카골드 아이스로 제가 되게 잘 탔거든요, 군대 있을 때. 진짜요? 네, 커피병이었어요. 커피병이셨구나. 네, 커피 타다가 전역했어요. 네. 커피가 때로는 이렇게 지치고 무료해지는 우리의 삶에 활력과 에너지를 좀 불어넣어주는 아주 중요한 그 음료인 것 같아요. 네, 저는 특히나 더 이 맥심 모카골드를 많이 또 즐기곤 하는데요. 이 커피를 통해서 우리의 지친 마음과 무료함을 달래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아주 근원적으로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왜 지치고 왜 무료해지는가, 이 질문에 대한 근원적인 원인을 심리학적으로 풀어보는 시간을 지금부터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연입니다. 결혼한 한 부부가 저희한테 이야기를 보내주셨는데요. 네, 결혼 3년 차가 된 부부입니다. 남편을 처음 만났을 때는 에너지 넘치고 활동적인 모습에 반해 연애를 하게 되었는데요. 지금의 남편과 달리 저는 다양한 사람들과 어울리기보다는 마음에 잘 맞는 소수와 어울리며 주로 개별적인 시간을 가지는 성격이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만나면 나한테 없는 면을 잘 보완해주고 이끌어줬기 때문에 그런 면에 많이 끌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니 다른 면으로 인해 갈등이 많이 생기곤 했는데요. 저희 부부는 맞벌이를 합니다. 근데 남편은 토요일과 일요일에 저와 함께 바깥 활동을 하기를 원하고요. 남편 말로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힘들게 일을 했는데 이젠 주말에는 바깥에 나가서 사람도 만나고 여행도 가고 해보지 못했던 경험들을 함께 나누면서 휴식을 취해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말하곤 합니다. 그 말이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지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힘들게 바깥에 나가서 일을 했는데 주말에는 주로 집이나
인근에서 부부만의 둘만의 시간을 갖거나 아니면 각자가 충전할 수 있는 개별적인 시간을 갖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남편은 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각자 할 것을 하려면 결혼을 왜 한 것이냐고. 그래서 남편은 주말에 바깥에, 저는 주말에 집에 각자의 시간과 공간으로 분리된 지 오래입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가 대화가 더 없어지고 잦은 갈등이 발생한다는 건데요. 저는 서로 각자의 시간을 보내자는 것이 아니라 편안하고 가까운 곳에서 우리 둘만의 시간을 보내면서 깊이 있는 대화를 하고자 한 것인데 이 의미가 잘못 와전이 된 것 같기도 합니다. 계속적으로 멀어지고 있는 저희 부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는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되게 흔한 사례네요. 이거는. 네네. 흔한 사례인데 또 이 흔한 사례 안에 굉장한 또 원인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좀 저희 들으신 기파랑님이나 흰님은 좀 이 사연을 듣고 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기서 이 아내분이 얘기하는 걸 봤을 때 저희 MBTI의 외향성과 내향성과 연관을 지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향성과 내향성이다. 네. 그런 차이로 좀 체크를 하셨네요. 그러면 아마 들으시는 청취자분들께서는 뭐 대략적으로 뭐 외향이 어떤 성향인지 내향이 어떤 성향인지를 뭐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 기파랑님께서 외향형과 내향형 또는 외향성과 내향성이 어떤 경향인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예, MBTI라는 도구는 이제 뭐 마이어스랑 이제 브릭스라는 이제 모녀학자가 만든 좀 간편화된 도구인데 그것의 모티브는 칼 구스타프 융이라는 어떤 정신분석학자의 심리유형론에서 이제 이렇게 따온 것이에요. 거기에서 이제 칼 융의 정의대로라면은 외향과 내향은 이제 일반적 태도라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는 어떠한 혹은 뭐 자신에 대한 일반적 태도를 의미를 하는 건데 외향형 같은 경우는 뭔가 외부 세계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고 내향형 같은 경우는 자신의 어떤 내면 세계에 좀 관심이 많은 사람이다. 그래서 객관적, 주관적 이렇게 이제 정의를 내린 바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제가 이해한 바로는 그럼 외향형들은 주로 나만의 시간을 보낼 때, 쉴 때 바깥으로 나가서 바깥에서 활동을 주로 하는 편이고 좀 내향형들은 주로 나만의 시간을 이제 가질 수 있을 때 주로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서 좋아하는 책을 보거나 잠을 자거나 영화를 보거나 이런 혼자만의 활동을 좀 즐기는 거 경향을 좋아하는 걸로 좀 이해해도 될까요? 예, 그렇게 생활 양식이 될 수가 있겠죠. 네, 확실히 제가 봐도 이 부부의 사연을 봤을 때 제가 추측하기에는 사연을 보내주신 분은 좀 내향형이 아닐까라고 좀 추측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이 남편분은 좀 어떤 경향으로 추측이 되시나요, 옆님? 남편은 외향형인 것 같아요. 밖에 나가서 네. 시간 보내는 걸 좋아하고 활동적이고 에너지가 넘치는 모습이 네, 확실히 이런 두 가지 차이 때문에 이해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을 좀 좁힐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쩌면 이 가장 기본적이고 간단한 부분을 우리가 또 모르기 때문에 오해가 생기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연도 풀어볼 겸 또 저희 지금 출연하신 분들의 이 심리적 경향, 과연 저희는 외향인지 내향인지 이 부분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서 이 사연을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저희가 도구를 좀 준비를 해왔는데요. 여기 오신 청취자분들도 들으시면서 내가 과연 외향형인지 내향형인지를 한번 들으시면서 추측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오늘 추측해볼 수 있는 도구는 인컬리지라는 연구소에서 연구 개발한 이 성격심리 카드라는 도구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인간 심리를 외향인지 내향인지뿐만 아니라 다양한 성격의 부분을 알아볼 수 있는 도구인데요. 일단 저희가 외향과 내향 부분에 있어서 어떤 경향을 또 선호하는지를 카드를 준비해 왔는데요. 일단 간단하게 한번 소개를 한번 해볼까요? 기파랑님은 외향인가요, 내향인가요? 네, 저는 내향형의 카드를 골랐습니다. 네, 내향형이시고 흰님은 외향형이신가요, 내향형이신가요? 저는 외향형이요. 외향형이요. 네. 그러면 주로 이렇게 휴일이나 혼자만의 시간이 있을 때 집에 있기보다는 바깥에서 주로 활동을 많이 하시나요? 네, 그래서 이렇게 밖에 나오면은 되게 에너지가 더 충전이 돼요. 지금도 에너지가 충전되고 계신가요? 네. 네, 저는 내향형입니다. 네. 외부에서도 에너지가 충전이 되지만, 네, 지금 이게 소모가 되고 있어요. 약간.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쓰고 있는 거고
흰님 같은 외향형들은 충전되고 있는 거고요. 아, 이런 그렇구나. 차이가 아닐까 싶은데요. 욤님은 그 외향이신가요, 내향이신가요? 저는 당연히 외향이죠. 당연히 외향이다. 네. 그러면 지금 이 시간 좀 나한테 충전이 되는 시간인가요? 너무 재밌어요. 네. 그러면 뭐 저희 본의 아니게 성별에 따라 갈렸네요. 약간. 네. 지금 출연하신 기파라님 저는 예. 내향이고 예. 이제 여성 두 분께서는 외향이시고. 네, 기본적으로 저 외향과 내향은 내가 에너지를 충전하기 위한 활동 방향에 관련된 건데요. 저희 출연진들이 이 성격 심리 카드를 통해서 우리들의 성격을 추측해 볼 수 있는 단어 두 가지를 골라봤는데요. 먼저 기파랑님 먼저 좀 이야기를 흰님이 먼저 드셨네요. 이런 것도 약간 외향형의 태도인가요? 이런 거? 보니까 이렇게 돌발적인 행동을 네. 보셨습니다. 잘 보이게 하려고 그냥 들었을 뿐인데 네. 제가 먼저 들었네요. 흰님이 고르신 단어 두 가지는 어떤 단어인가요? 저는 사람과 더불어라는 카드랑 네. 개방적인이라는 카드를 골랐어요. 네. 이게 제 삶에 어떻게 드러나냐면 저는 사실 여행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그래서 뭐 해외여행이나 이런 걸 즐기시는 분도 있지만 네네. 저는 이렇게 어디를 가고 이런 것보다 사람과 함께 가는 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일본을 가든 네. 뭐 어디를 가든 그냥 네. 함께 몇 박 며칠로 같이 먹고 놀고 즐기는 그게 재밌어서 네. 그리고 사람은 많을수록 좋아요. 그럼 여행지 가서 새로운 사람도 막 만나고 그러세요? 맞아요. 제가 재작년에 일본 갔을 때 아직도 너무 좋은 게 거기서 일본 현지 사람들이랑 같이 5대5로 10명이서 이렇게 막 투어 다니면서 네. 서로 한국어, 일본어, 영어 섞어서 막 이렇게 의사소통을 어영부영 하면서 술 먹고 막 놀았는데 너무 그 기억이 너무 좋아서 아직도 그 일본 분들이랑 연락을 하거든요. 아니 근데 저는 좀 이렇게 궁금한 게 네. 보통 저의 기준에서는 여행을 간다라고 하는 거는 일상에서 많이 지쳐서 나만의 시간을 보내면서 뭔가 생각을 정리하고 저는 이런 목적으로 여행을 가거든요. 근데 그렇게 여행을 갈 때 누군가가 있으면 뭔가 그 사람을 챙기고 뭔가 약간 좀 뭐 이렇게 신경이 좀 쓰이고 이런 부분 때문에 약간 제가 생각한 여행의 기준을 좀 달성하지 못할 것 같아서 좀 피곤할 것 같기도 한데 흰님은 좀 다르시네요. 네, 저는 사람을 만나는 것 자체가 너무 좋고 거기서 충전이 되는 느낌이 나서 네. 신경 쓴다 이렇게는 잘 생각 안 했던 것 같아요. 진짜인지 한번 다시 물어볼게요. 욤님도 아까 외향형이라고 하셨는데 네. 욤님은 어떤 단어를 고르셨나요? 저는 약간 비슷한데 다양한 관계하고 활동적인. 네. 다양한 관계, 활동적인. 네. 그럼 아까 흰님 단어에 좀 유추해서 네. 욤님도 사람과 더불어서 뭔가를 활동하고 그쵸. 이런 것들을 좋아하시나요? 네, 저도 소수의 친구를 만나는 것보다는 그룹으로 만나는 게 좋고요. 근데 이런 외향형들이 모이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네 친구도 내 친구, 내 친구도 네 친구에서 인맥이 막 네트워크가 확장이 막 돼요. 우리는 모두 뭐 위아더 월드 뭐 이런 거예요? 우리는 모두 하나다. 그런 식으로 점점 친구가 늘어나고 네. 그리고 저는 여행 같은 걸 좋아해요. 활동 같은 거를. 여행을 많이 즐겨하시는 편인가 봐요? 네, 저는 무조건 나가야 돼요. 그럼 집에 있으면 힘든 거예요, 그러면? 가장 힘들어요. 외향인들한테 궁금한 게 그 주말에도 집에 있거나 혼자만의 활동을 할 때 정말 힘들까? 저는 그렇지 않거든요, 사실은. 이틀 내내 집에 있으면 솔직히 우울해요. 맞아. 하루는 나가야 돼요, 무조건. 약속이 없으면 집 앞 카페라도 나가서 맞아요. 혼자 뭐 노래 듣고 이렇게 하다가라도 와야 돼요. 아니 집에서 할 게 얼마나 많은데 어떻게 집에 있으면 힘들죠? 우울해져요. 우울해져요? 그러니까 짧은 시간은 충전이 되는데 이게 막 이틀, 3일 길어지면은 우울해져요. 그래서 집에 있어도 저는 핸드폰을 안 놔요. 거의 카톡 계속하고 막 단톡방 엄청 많고. 그러면 한번 내향형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네. 기파랑님은 아까 내향형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네. 어떤 단어를 고르셨나요? 네, 저는 반추하는이랑 개별적인이라는 두 카드를 골랐는데 네. 그 욤님이랑 되게 좀 대조되는 카드가 아닌가요?
반추하는 그리고 예, 반추한다는 건 이제 되풀이하며 생각함이란 뜻이고 개별적인이라는 이 두 카드를 고른 이유는 네. 전 이제 앞서 말씀드린 좀 이 두 외양분하고는 다르게 제가 에너지를 충전하는 식은 주로 뭐 카가님처럼 네. 어디 뭐 혼자서 뭐 여행을 가든가 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것조차도 귀찮아서 뭐 집에서 뭐 책을 본다든지 네. 뭐 아니면 이제 혼자 도서관을 간다든지 뭐 하다못해 혼자서 뭐 사우나 같은 데 가서 생각도 하고 예. 생각을 사우나에서 하시는군요. 네. 아, 근데 아, 너무 예. 궁금한 게 내향형 분들은 그럼 혼자서 주로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개개인마다 아마 다를 텐데 네. 저 같은 경우는 뭐 나는 왜 살까 뭐 이런 거부터 시작해서 나는 왜 살까라는 고민을 사우나에서 네. 뭐 나의 네. 미래는 뭐 네. 어떻게 흘러갈까 뭐 이런 생각 해볼 수 있지 않나요? 뭐 나의 미래는 어떻게 생애 설계 같은 거 왜 다 좀 안 하시는구나. 네, 그러니까 딱 생애 설계를 혼자만의 시간에 네. 사우나에서 이제 미래에 대한 고민을 하시고 네. 생애 설계가 미래 설계를 전 누군가와 같이 한다는 개념이 저한테는 전혀 없기 때문에 네네. 네, 그런 것 같아요. 용님은 이런 내향형 기파랑님 같은 내향형과 같이 산다라고 상상을 해보시면 좀 어떠시는 것 같아요? 가끔 저희가 이제 뭐 같이 활동하다가 어디 만나고 하는데요. 제가 네네. 너무 신기한 게 저는 항상 핫플레이스 가고 싶거든요. 네. 가장 유명하고 사람 많고 네. SNS에서 자주 리그램 되고 이런 데 가고 싶은데 네. 기파랑님은 맨날 저기 구석에 좀 장사 안 돼가지고 사람 없는 데 있잖아요. 사람 없고 조용한데. 네, 옆 테이블에 아무도 없고 막 그런 데를 골라서 가세요. 신기하게 제가 찍은 데는 적중률이 좋아요. 제가 진짜 적중률이 좋아요. 조용하고 사람 없는 곳으로. 네. 분위기 좋은데 분위기가 좋다. 분위기 좋은 바를 제가 기가 막히게 잘 찾더라고요. 분위기가 좋다라고 하는 건 사람들 많이 없고 조용하다라는 거죠? 뭐 얘기하기 좀 좋다. 그거 뭐 분위기 좋은 거 아니고 삭막한 거. 상막하고. 네. 제 마음이 삭막한가 보네요. 네, 기준이 이렇게 다르네요. 예. 네, 근데 약간 저는 이 세 분의 말씀을 들었을 때 솔직히 아주 이렇게 내향은 아니지만 좀 기파랑님 쪽으로 많이 좀 이렇게 기울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카가님은 어떤 카드를 고르셨어요? 저는 이 두 가지 카드를 골랐습니다. 하나는 개인적 공간이라는 카드와 하나는 좀 내면적이라는 카드를 골랐는데요. 네. 현재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인간 심리와 관련된 영역에서 교육이나 상담 프로그램을 좀 연구 개발하고 이를 교육 현장에 적용하는 좀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저의 행위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저는 또 내향이다 보니까 반드시 저만의 잉여의 시간이 필요해요. 혼자만의 시간. 이 혼자만의 시간이 없으면 충전도 안 될 뿐더러 어떤 정신적인 필요에 충전도 안 될 뿐더러 좋은 아이디어가 안 나와요. 그래서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 과연 어떤 게 합리적인지 이런 판단이 제대로 안 서다 보니까 뭔가 열심히 바쁘게 살아도 내가 살고 있는 건지 사라지고 있는 건지가 헷갈릴 정도로 반드시 저는 그래서 이 두 가지 가치가 저의 삶을 윤택하게 충전해주는 아주 중요한 가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연구를 할 때도 뛰어난 저의 통찰력이 나오려면 반드시 저는 개인적 공간과 내면적인 이런 어떤 잉여의 시간이 저한테는 있어야 합니다. 이것과 좀 뒷받침된 사례가 이제 카가님께서는 가끔 뭐랄까 지금 이 자리에서는 굉장히 좀 저렇게 뭐 학자같이 좀 근엄한 표정을 짓고 계시지만 그러나 막 이제 저희가 개인 톡으로 하는 방에서는 뭐 약간 음악이나 뭐 영화를 보고 나서 이게 뭐 이걸 깨닫다 하면서 약간 시인처럼 되시곤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뭔가 그런 식으로 뭔가 영화나 음악 같은 콘텐츠를 통해서 뭔가 충전을 하신다는 거를 이제 가끔 제가 좀 관찰을 했고요. 네네. 근데 그것도 되게 진지한 거 되게 좋아해요. 저는 음악을 들어도 막 밝고 신나고 이런 곡들은 사실 이렇게 많이 즐겨 듣는 편은 아니고요. 주로 되게 애절하고 뭔가 그런 어떤 진지한 감성이 묻어나는 그 함께 듣기보다는 약간 혼자 듣기 좋은 곡. 카가님 사극 좋아하시잖아요. 사극 OST 주로 들으시죠? 맞아요. 하지만 오해하지 않으셔야 될 게 모든 내향형이 사극을 좋아하는 건 아닙니다. 저는 사극 OST 저는 안 듣습니다. 근데 기파랑님은 어떤 음악을 좀 좋아하시는데요? 저요? 뭐 취향이 워낙 매니악해서 뭐 굳이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그냥 뭐 이미 여러분들이 제 음악을 듣더니 막 뭐 이제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은 표정도 좀 봤고요. 네네. 그러면은 이제 음악 뭐 비단 그래요. 저도 이제 카가님처럼 뭔가 그 에너지 충전의 방향인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네네. 이거는 그래서 저도 흰님이나 용님을 보면은 좀 신기한 게 와 되게
저는 이제 솔직히 저는 이제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게 막 여러분들이 싫어서는 아니에요. 내향형들은 여러분들이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밖에 나와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게이지가 떨어지고 있어요. 예, 그게서 이미 게이지가 차고 올라간다는 그 외향형들의 발언이 전 너무 신기합니다. 이거 제가 어디서 들은 건데 저희 엄마랑 아빠가 외향 내향이시거든요. 네네. 근데 두 분이 되게 다른 게 저희 엄마는 주말 내내 이렇게 같이 가족 뭐 여행을 가거나 해서 막 놀고 오면은 와 너무 재밌게 잘 놀았다. 이제 이 에너지를 바탕 삼아 내일부터 한 주 또 힘을 내야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아빠는 뭘 힘을 내? 난 지금 녹초가 돼서 내일 출근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이러면서 방으로 들어가세요. 그러고 보니까 지금 욤님의 아버님과 어머님의 이야기가 네. 방금 읽었던 저희 사연에 비슷하네요. 이 부부의 이야기하고 되게 비슷해요. 네. 이 부부의 이야기에서도 이 사연을 주신 그 이제 여성분께서는 아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열심히 밖에 나가서 일했는데 또 주말에 나가? 힘들다. 나는 그럴 거면 에너지를 좀 충전하기 위해서 집이나 가까운 인근에서 둘만의 시간을 보내거나 아니면 각자의 어떤 시간을 보내면서 충전을 해야지만 나는 그래야지만 월요일부터 출근할 에너지가 생겨요. 라고 말하는 게 지금 여성분의 입장이었는데 네. 이 사연자의 입장이었는데 그 남편분의 입장은 아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열심히 일했는데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는 보상이 있어야죠. 그 보상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바깥에 나가서 여행도 가고 아는 사람들도 만나고 뭐 부부 동반 모임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말씀하셨던 게 약간 남편분의 입장이었던 것 같아요. 아, 이런 식으로 실제로 부부가 좀 많이 갈등이 많은가 봐요. 정말 아주 우리가 이 외향과 내향은 기본적인 건데 안다라고 해서 우리가 다 이런 부분들 풀어갈 수 있는 건 또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측면에 대한 그 갈등 사연이 되게 많이 저한테도 오곤 합니다. 아, 이게 뭔가 부부라는 게 뭔가 연애 때랑은 달리 좀 거리가 되게 가까워지니까 라이프 스타일을 공유하는 거고 그 과정에서 뭔가 여가 시간을 보낼 때 에너지 충전의 방향이 다르다는 얘기네요. 네. 한번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이제 저희끼리는 이 카드를 공유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저희가 외향인지 내향인지를 좀 자세히 볼 수 있지만 또 방송을 들으시는 청취자분들은 또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내가 정말 외향인지 내향인지를 해서 저희가 짧은 그 네 가지 정도의 퀴즈를 통해서 들으시는 청취자분들도 내가 한번 외향인지 내향인지를 한번 그 추측해 볼 수 있는 그런 퀴즈를 한번 내보는 게 어떤가 싶은데요. 네. 그 우리 매체에서 많이 나왔었죠. 서로의 기호를 물어보는 짬뽕 짜장면 하나 둘 셋 짬뽕 이렇게 서로의 기호를 맞추는 게임을 네. 제가 좀 외향과 내향이라는 내용에 적용해서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만약에 제가 예를 들어서 나는 평소에 주로 땡땡땡 하는 것을 좋아하는 편이다. Yes or no 하나 둘 셋 하면 여기 계시는 세 분도 나에 해당하는 거에 yes 또는 no를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나는 휴일에 주로 바깥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을 좋아하는 편이다. Yes or no 하나 둘 셋 No. Yes. no. 중간. 네, 중간. Yes. yes. No. 네. 기파랑은 no. 중간이요. 중간. 네. 여기서 만약에 yes를 외치신 분들은 외향형적인 성격이 좀 가까우신 분들이시죠. 네. 충전을 하기 위해서 바깥에 나가는. 네. 근데 no를 외치신 기파랑님은 좀 내향형적인 성격에 가깝다라고 볼 수 있고요. 중간을 외치신 흰님은 왜인가요? 왜 중간인가요? 저는 집안일 빨래랑 청소를 일단 다 해놓고 나가야지 그거를 안 하고 나가서 놀고 오면 되게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네. 저는 놀기 위해서 미리 해놔요. 놀기 위해서 미리 한다. 네. 저는 평일에 주로 일하거나 이래서 시간이 없어서 주말에 빨래 성애자거든요. 빨래를 많이 해야 돼서. 아, 근데 이것과는 좀 별개로 그러니까 흰님께서는 결과적으로 나가 놀기 위해서 빨래를 한다는 건데 나가 놀아야 에너지가 찬다는 얘기잖아요. 그 그쵸. 말은. 주말 내내 빨래만 하고 집에만 있으면 좀 우울해지죠. 예, 그 결과적으로 외향형의 충전 방식을 갖고 계신 거네요. 그럼 한번 두 번째 문제도 가볼까요? 자, 두 번째 문제. 자, 준비하세요. 나는 평소에 주로 글보다 말로 표현하는 것을 더 좋아하는 편이다. Yes or no. 하나, 둘, 셋. Yes. 네. 지금 yes 두 분의 목소리와 no 한 분의 목소리가 들렸는데요. 기파랑님 no를 외치셨죠. 네. 그럼 말보다 글로 표현하는 것이 더 편하다는 건가요? 지금 이 자리에서도 제가 옆에서 지금 흰님을 계속 관찰하고 있는데
그냥 최대한 카가님의 말에 뭐 어떻게든 짧은 말이라도 지금 하려고 하시는 게 보이는데 저는 최대한 지금 에너지 아끼려고 네네. 웬만하면 호응을 안 하고 있거든요. 네. 이 흰님의 호응에 지금 이거에 저도 지금 놀라고 있어요. 네. 이렇게 웃는 것도 지금 에너지가 빠져나가는 거죠. 그렇죠. 네. 가장 많이 웃는 분이 흰님이세요. 네. 흰님은 예스를 네. 말씀하셨는데, 네. 네. 정말 이렇게 글보다 말로 표현하는 것이 더 편하신가요? 그리고 제가 말하는 걸 되게 좋아한다고 느낀 게 네. 예전에 일을 할 때 상담 쪽에서 이렇게 일을 해서 하루 종일 말을 해야 되는 일을 했었어요. 그래서 뭐 8시간 하루 종일 말을 하고 이제 퇴근하면 힘들잖아요. 네. 근데 그 힘듦을 친구한테 전화해서 2시간 동안 힘들다고 또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이 쉴 때까지 말을 했는데 이게 더 말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나는 얼마나 말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막 그런 놀랐던 적 있어요. 스스로한테. 욤님은 또 예스를 하셨는데 네. 실제로 글보다 말로 표현하는 것이 더 편하신가요? 네, 저 글 쓰는 거 싫어해요. 어. 시간이 오래 걸려요, 글 쓰는 거는. 네. 약간 저는 그런 게 저는 내향인데 네. 저는 약간 모든 내향이 그런 건 아니지만 전 그런 게 좀 있거든요. 기파랑님은 어떻게 동의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뭔가 오는 전화는 받는 거는 괜찮은데 네. 먼저 전화를 거는 거는 좀 부담이 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저 근데 이런 친구 얘기 들었는데 그 친구도 네. 내향이에요. 생각해 보니까. 네, 좀 부담돼요. 먼저 거는 건 좀 부담스러워요. 근데 오히려 그 카톡이나 우리 이 메신저를 활용해서 네. 메시지를 쓰는 거는 되게 편한 거예요. 왜냐면 이 메시지를 쓰는 속도하고 내 생각이 정리되는 속도가 기가 막히게 일치해요. 그럼 네, 네. 생각을 많이 하고 표현하시는 거죠? 맞아요. 좀 길게 걸리는데 네. 그 전화로 하게 되면 말로 하면 너무 빠르잖아요. 하다 보니까 생각이 못 따라가요, 말에. 생각 그럼 안 하고 말하세요? 외향형들 외향형들은 네. 생각이 없는 건가요? 그게 아니고 외향형들은 거의 뇌 돌아가는 속도랑 입이 나오는 속도가 거의 일치해서 외향형을 설명하는 거에 되게 웃긴 표현이 있는데 외향형은 뇌가 입에 달렸다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말을 못하게 하면 생각이 정리가 안 되고 혼자 막 말하면서 막 이렇게 말했다가 횡설수설 하다가 자기 혼자 결론 내리고 가는 그런 경우 많아요. 와, 신기한 사람들이네. 참고로 제 친구도 외향형 친구가 한 명 있는데 그 집에만 있는데요. 보통 토요일에 하루는. 근데 집에서 뭐 하냐 물어보니까 계속 핸드폰을 잡고 밥 먹을 때도 통하면서 전화하고 그리고 뭐 밥 먹고 나서 누구한테 또 전화하고 그러니까 집에 있어도 그렇게 또 활동을 하는 분들이 또 있더라고요. 끊임없이 연결되는 거죠, 누군가와. 제가 알기로는 욤님은 전화 통화하면서 키보드 치신다고 알고 있는데. 전화 통화하면서 키보드를 쳐요? 저는 전화 통화하면서 모든 걸 다 해요. 멀티로.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전화 통화하는 거 저한테 굉장히 일인데 어떻게 보면. 예, 저도 카가님이 그럼 강의하는 거 되게 많이 봤지만 정말 많이 생각하고 얘기하시는 거군요. 네. 생각 없이 말한다는 게 가능할까 과연.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어떻게 보면 두 문제를 더 내야 되는데 아마 제가 방금 낸 두 문제만으로도 아마 청취자분들도 내가 외향인지 내향인지 좀 유추를 해보는 데는 충분한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 또 생각이 되곤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읽어드렸던 한 부부의 사연에 대한 어떤 해결책, 솔루션은 저희 마지막 그 3부 때 합쳐서 좀 공유를 하도록 하고요.